안녕하세요. 로마 이야기꾼입니다. 이 음악이 먼저 나와서 조금은 어리둥절하셨죠? 이 들려드린 곡은요, 이 베토벤의 에우몬트 서곡이라는 곡입니다. 오늘은요, 여러분에게 제가 이렇게 유럽 역사 책을 읽다 보면은 또한 유럽의 이제 클래식 음악을 이렇게 듣다 보면은 이 역사하고 연관된 그런 클래식 곡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근데 그런 곡들은 역사적 배경을 알면은 훨씬 더 느끼는 것이 다른 모습으로 와 닿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유럽 역사와 음악이 서로 이렇게 합쳐진 그런 부분, 그래서 첫째 번으로 이렇게 선정한 것이 이 베토벤의 에우몬트 서곡입니다. 이 에우몬트는요, 사실은 사람 이름이에요. 이 네덜란드의 독립의 영웅 중에 한 명이거든요. 그의 죽음으로 인해서 네덜란드의 독립이 아주 크게 일어난 그런 인물이죠. 그래서 이 에우문트라는 사람을 갖다가 설명하기 위해서는요, 첫째는 네덜란드라는 나라의 그 당시의 상황을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. 이 네덜란드는요, 지금은 당당한 한 나라지만은 예전에는 그러지 못했습니다. 예전에는 신성 로마 제국, 이 신성 로마 제국은 그 당시에는 상당히 큰 제국이었거든요. 지금의 오스트리아, 그 다음에 독일, 그 다음에 헝가리, 그 다음에 멀리 있는 스페인, 그 다음에 네덜란드, 또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이 아메리카 대륙까지도 다 차지하고 있었던 큰 제국이었습니다. 그 당시에 네덜란드는요, 이 바로 큰 제국인 신성 로마 제국의 조그만 부속물이었습니다. 그런 나라였는데, 이것이 이제 독립운동이 시작되면서 독립된 나라로 되게 되죠. 그런데 여기에는 에우몬트 말고 에우몬트의 친한 친구인, 진짜로는 더 유명한 윌리엄 오렌지 공이라는 사람을 갖다가 먼저 언급이 돼야 됩니다. 이 윌리엄 오렌지 공이라는 사람은요, 여러분이 네덜란드의 축구를 보시면은 별명이 네덜란드 오렌지 군단이라고 하죠. 또 그 다음에 유니폼마저도 오렌지색입니다. 이것이 바로 이 네덜란드 건국의 아버지인 윌리엄 공의 유래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. 이 윌리엄 공이라는 분은요, 처음에는 이 독일의 작은 시골 백작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. 근데 이 운명의 장난인지 이 작은 시골에서 자란 이 소년에게 어린 나이에 이 친척 중에 부부분이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돌아가시자 큰 유산을 물려받게 됩니다. 많은 땅이죠. 거기다가 자귀까지. 그 당시에 자귀가 이제 아랑주 공장령이라고 하는데, 이 아랑주는 그 당시에는 이제 프랑스 말이고요. 네덜란드 말로는 오라녀 이렇게 하고, 이 영어로가 바로 이게 오렌지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은 이제 윌리엄 오렌지 공 이렇게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. 근데 여기에다가 또 이 땅만, 자기만 이렇게 물려받은 게 아니고요. 돌아가신 친척분 있죠? 그분의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구냐? 그 당시로서는 최고인 이 신성 로마 제국의
그 칼을 5세라고 하는 황제입니다. 이 황제까지 알게 돼가지고 황제가 이 소년을 궁중으로 불러들입니다. 그래가지고 그 어린 나이에 소년을 갖다가 이제 궁중 어법이라든가 교육, 그 다음에 여러 나라의 언어까지 이렇게 그 교육을 시키는데, 이 황제가 그 소년이 불쌍해서 그냥 그 황제가 어진 그 국왕이기 때문에 이 교육을 시키는 거는 아니고요. 다 나중에 그 미래를 내다보는 거죠. 즉, 이 소년을 자기 식대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나중에 이제 귀족으로서 네덜란드에 그 관리로 내보내면은 그 얼마나 그 황제의 말에 잘 따르는 관리가 되겠습니다. 되겠죠? 그래서 이제 그 교육을 시켰던 거죠. 근데 이 교육을 하면서도 이 황제의 아들하고도 아주 이제 친하게 동무처럼 지나는데, 이 황제의 아들이 나중에는 이 바로 그 스페인의 국왕 이 펠리페 2세가 되는 겁니다. 근데 이 스페인의 국왕은 결국은 그 지금 자라나는 소녀, 그 다음에 윌리엄은 이제 그 네덜란드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는 거니까 서로가 이 적이 되는 거죠. 그런 운명적 이 만남을 갖게 되는 거죠. 어쨌건 이 윌리엄은요, 궁중에서 교육을 잘 받고 이 귀족으로서 네덜란드에서 이제 그 살게 되죠. 그래서 처음에는 이 스페인하고 네덜란드의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했어요. 근데 여러분, 왜 그럼 그 당시에 그 스페인 국왕과 이 네덜란드 국민 간의 갈등이 있었느냐? 이 스페인, 그 당시로서는 이제 에스파니아죠. 에스파니아가 그 당시로서는 이 큰 전쟁들, 프랑스 등등 다른 나라와 전쟁들을 많이 치렀어요. 그러다 보니까 나라의 돈이, 재정이 이제 고갈되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로서는 자기 밑에 있는 나라들 중에 이 네덜란드가 가장 알짜배기입니다. 이 네덜란드가 그 당시로서는 상업이 많이 발달되고 세금도 아주 많이 거치는 아주 부유한 그 곳이었거든요.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. 어떤 문제? 이 네덜란드는 그 당시에는 그 상업도 발달됐지만은 이 사상적으로 아주 자유로운 도시였어요. 그래서 이 종교 면에서도 그 당시에 문제가 됐던 이 신교, 그러니까 그 개신교를 말하는 거죠. 그래가지고 루터파라든가 칼빈파 이런 사람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. 근데 이 국왕이신 이 스페인, 에스파니아는 어떻습니까? 아주 철저한 이 카톨릭 국가입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? 이 네덜란드 국민들을 많이 억압하겠죠. 그래서 심지어는 나중에는 그 당시에 아주 악명 높은 알바공이라는 분이 있었어요. 이분은 아주 카톨릭의 골수 그 신봉자일 뿐더러 그 모든 정치를 갖다가 이 선정이나 이런 거 없이 공포로서 이 정치를 해야 된다는 철학을 가진 사람이었거든요. 이 사람을 갖다가 이 스페인 국왕이 네덜란드 총독으로 이 파견시킵니다.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예전에 일제시대 때 이토 히로부미를 갖다가 이 파견시킨 거나 같겠죠.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 윌리엄 공은 우선은 그 피하기로 결정을 합니다. 그러면서 자기 친구 누구죠? 이 에우문트를 갖다 설득합니다. 우선은 이 알바공이라는 사람이 워낙 잔인하기 때문에 우선은 피하자고. 근데 에우문트는 그 거절합니다. 이 에우문트 역시 그 당시로서는 아주 용맹한 장군이었거든요. 그러면서 이 윌리엄에게는 아무리 그 잔인한 알바공이지만은 우리가 그 신사적으로 그 얘기를 한다면은 설마 이 국민을 함부로 죽이겠냐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그 자신은 이 남아있기로 합니다. 근데 역시 알바공이 오니까 그 윌리엄의 말이 맞았습니다. 이 에우문트를 바로 그 체포해가지고요. 그 이단이라는 그 죄목을 씌워가지고 재판에 회부합니다. 그러면서 바로 다음날
이 처형을 참수를 광장에서 참수를 하게 됩니다. 근데 이 소식을 들은 그 유럽의 많은 지식인들이나 그 귀족들이 아주 분노하면서 이 에우몬트를 갖다가 상당히 에우몬트의 죽음을 슬퍼하게 됩니다. 그 중에 한 명이 여러분도 잘 아시는 괴테입니다. 괴테. 그래서 괴테는 이거를 갖다 주제로 해서 이 책을 쓰게 됩니다. 그것이 바로 에우몬트인데요. 거기에서는 조금은 이 극적으로 이 바꿉니다. 이 에우몬트는 원래는 그 11명의 자녀를 둔 유부남이었거든요. 근데 거기에서는 총각으로 나오면서 아리따운 또 처녀를 하나 등장시킵니다. 그래서 둘이 애틋한 사랑을 하다가 그 에우몬트가 감옥에 갇혀서 사형당할 운명에 처하자 이 처녀가 먼저 이 슬픔에 잠겨서 독약을 먹고 자살을 합니다. 그러면서 그 영혼이 그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자유의 여신으로 변하면서 에우몬트와 함께 그 영원한 사랑을 한다는 이런 그 주제로 이 책을 쓰게 됩니다. 그러면서 그 당시에 그 이 책에 큰 그 감명을 받은 베토벤이 이 에우몬트가 그 죽음 앞에서도 이 굴하지 않고 공포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이런 그 애국적인 모습을 갖다가 크게 음악으로 이렇게 만들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에우몬트 서곡이 되겠습니다. 자, 여러분 이렇게 그 배경을 아시니까 이 아마도 에우몬트 서곡을 다시 들어보시면은 그 느끼는 감정이 아마도 다르게 느껴지실 거겠죠? 자, 여러분 그래서 에우몬트 서곡의 전곡을 제가 여기 밑에다가 이 링크에 남겨 놓겠습니다. 한번 요 에우몬트 서곡 한번 끝까지 이렇게 조용히 감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. 자, 여러분, 자 그러면은 다음에도 저는 이 유럽의 더 재밌는 이야기거리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또 다시 뵙겠습니다. 여러분 그러면은 안녕.